41번 부속물 매수청구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죠.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고요. 객관적 사용 편익에 제공한 물건이죠. 간판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한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그러니까 41번 보세요. 임차인 특수목적 부속물이죠. 이거 뭐 간판 같은 거. 간판 같은 건 이미 임대인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임차인 특수목적에 사용하는 부속물입니다. 이건 부속물 청구 안 됩니다. 42번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이니까 음식점 영업의 편익을 위해서 한 시설물,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이니까 새로운 임차인도 음식점으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점 영업 편익을 위해 한 시설물은 부속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이기 때문에 주방시설은 부속물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객관적 용도에 제공될 수 있죠. 42번이 되죠. 43번은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부속물 청구 아니죠. 부속물은 독립물이어야 돼요. 기존 건물과 물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 부분은요. 부속물 매수 청구로 가는 게 아니라 비용 상환 청구로 가는 거예요. 다만 그 증축 부분은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켰어요. 그럼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 비용 포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으면 부속물 청구 대상이 아니라 비용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44번 갑이 자기 소유 X 건물을 이렇게 임대하여 인도했어요. 을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축했어요. 증축 부분을 갑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했어요. 저 아까 뭐라 그랬죠?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은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비용을 포기하는 거로 유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죠. 부속매축 포기 약정 아니고요. 무효도 아니죠. 비용 상환 조건 포기 약정으로 유효다라고 해야죠. 45번 갑이 을에게 건물 부분을 임대할 때 보증과 임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그럼 을에게 불리하지가 않지요. 대신 부속물 따위는 일체 매수 청구하지 않기로. 원래 부속물 매수 청구 포기 약정은 무효죠. 왜? 부속 매수권 자체가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이 포기 약정은 원칙이 무효죠. 그런데 을에게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그럼 유효죠. 즉 편면적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그런데 지금 45번은 보증과 임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죠. 따라서 유효죠. 45번 옳은 질문입니다. 46번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인정이 되지만 단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뭐 이기상 채무연체 같은 거 있죠. 그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해서 종료된 경우 이때는 부속물 청구 인정이 안 됩니다. 자, 67 비출 포인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식목 체험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 만료 지상물 현존하면 283조에 따라서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절을 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토지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되죠. 47번 지상물 매수권의 행사가 됐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매매 대금은 어떻죠? 청구권 행사 당시 목적물의 시가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기존에 있던 건물 철거 비용 플러스 신축 비용 이걸 전부 보상할 의무는 없죠. 철거 비용 및 신축 비용을 전부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요게 매매 대금이 되는 게 아니고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그러니까 요거를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요렇게 바꿔야 되죠. 대법원에 할 때 매매 대금은 청구를 행사 당시 시가니까 47번 틀린 지문이 됩니다.